크게 보면은 이 분야별 연구실이 한 5개에서 7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본인은 이 동력학 및 제어라고 하는 어떤 이 컨트롤 그룹 안에서 로봇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5개, 6개 중에서 또 특수하게 로봇 관련된 걸 또 찾다 보면은 2, 3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막연하게 멋있어 보이거나 앞으로 이렇게 뜰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그런 상상과 어떤 그런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자기가 이 학문적인 근거가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공학 2학년 1학기 때 4대 역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아, 난 왠지 이런 연력학 쪽이 좀 끌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뭔가 유체역학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뭔가 동력학 쪽 혹은 이런 선형대수나 어떤 이 기구학 같은 게 재밌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로를 잡아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 로봇 엔지니어의 이 생각하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림과 실제로 로봇 엔지니어들이 하는 어떤 이 일과 연구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아마 공부하시면서 맞춰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로봇 및 제어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로봇 엔지니어로서 좀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든가, 선형대수, 벡터 이런 걸 좋아한다든가, 막 6 degree of freedom, 막 뭐 이런 degree of freedom 이런 기구학이 막 잘 머릿속에 막 너무 잘 이해가 된다든가, 난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막 오자유도 육자유도가 어떻게 되고 막 벡터 변환이 어떻게 되고 막 벡터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막 선형대수의 막 랭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잘 머릿속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동 제어나 이런 컨트롤 수업을 듣긴 했지만 저는 그쪽을 그냥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동력학 쪽이 재밌게 되고 동력학 쪽이 재밌고 내가 좀 더 나아가서 수학이 재밌고 벡터 이런 게 재밌고 하다 보니까 난 로봇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마 이제 대학교 2학년 말 혹은 3학년 2학년 말쯤이면은 보통 4대 역학을 건드리기 때문에 2학년 마지막 즈음에는 이 4가지 연구 분야, 내가 4가지라고 했지만 여기 바이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럼 이쯤에는 원하는 어떤 그 큰 약간 그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이 카테고리가 조금은 형성이 돼요. 요 정도 되면 2학년 마지막 즈음 되면 물론 다 싫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 재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뭐 만약에 그 중에서 또 2개, 3개가 동시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재밌는 게 한두 개씩 뭐 이렇게 살짝 그려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학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학부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학부 인턴을 왜 3학년 때는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전략은 랭킹이 높고 내가 원하는 지도 교수의 랩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즘 경쟁이 워낙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원을 좋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점도 필요하고 학교도 물론 좋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영어 성적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스피킹이라든가 뭐 토익 점수나 이게 높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이 영어라든가 이런 것보다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연구 역량이에요. 연구 역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research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면은 뭐 research, 뭐 performance, 뭐 capabi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연구 역량을 그렇게 많이 뭐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최소한 얘가 연구를 해봤다라고 하는 어떤 공인된 증명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research experience 혹은 research capability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문서 혹은 이 자격증이 뭐냐 이게 기계기사냐 아니면은 이게 뭐 로봇 경진 대회에서 입상했던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리서치 관련돼 있는 스펙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논문, 학회 발표예요. 로보틱스 이쪽은 학회,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문과 학회를 최소한 한 회 이상 썼거나 공저자로 뭔가 썼거나 1저자면 더 좋고 뭔가 이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좋은 어떤 연구적인 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의 눈에 좀 더 빨리 들어서 원하는 랩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논문이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게 무슨 3개월이라면 뚝딱 나오고 뭐 1년이라면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연구라고 하는 호흡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본인이 4학년 2학기 때쯤 뭔가 나의 연구 역량은 이만큼 채워졌어요. 나의 연구 경험은 이만큼 많아요.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연구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른다 할지라도 3학년 1학기 또는 최소한 3학년 1학기 끝난 여름방학 때부터는 학부 인턴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4학년 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스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회사 인턴, 인턴십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연구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부 인턴을 통해서 연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을 하면서 그 긴 호흡을 이어가서 내가 나중에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를 1회라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엄청나게 강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역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면 3학년 때는 학부 인턴을 한번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 학부 인턴을 열심히 해서 3학년 1, 2학기 졸업하고 거기서 논문 하나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봤으면 4학년 때는 내가 3학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운이 좋게 빠르게 논문 1회가 나왔으면 4학년 때는 뭐 학부 인턴 다른 데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기계공학과에서 학부 인턴 해봤으니까 전자전기 쪽에 좀 더 로봇 컨트롤 쪽을 하는 그런 랩에 들어가서 4학년 때 한번 일을 해본다든가 그러면은 딱 대학원에 지원할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오 얘는 기계공학과 3학년 때 A라고 하는 랩에서 인턴을 해가지고 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4학년 때는 또 전자전기공학과에 가서 또 소프트웨어적인 지식도 있고 거기서 발표도 한번 했었네. 그럼 교수 입장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 마음에 들어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뭐 기계기사, 뭐 전자전기 뭐 이런 거, 뭐 로봇 경진대, 뭐 멋있어 보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인정받을 수 있고 공인될 수 있는 어떤 증명은 학부 인턴에서 학회 발표 또는 논문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학부 인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충분히 좋은 석박사 과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 훌륭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학 학부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사실 하잖아요. 뭐 생산설, 뭐 창의적 기계 설계 같은 과목도 하고, 거기서 로봇 같은 거 설계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거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 걸 잘 하는 걸로 이쁘게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걸로 자기의 어떤 연구 역량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로봇 경진대회 같은 데 입상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되게 큰 대회고 거기서 되게 훌륭한 어떤 자기의 역량을 인정받아가지고 그것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되게 훌륭한 스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확실하고 또 좋은 거는 이제 학부 인턴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이라는 거를 좀 미리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대학원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학부 인턴을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또 학부 인턴을 다른 랩에 해본다든가 아니면 같은 랩에서 2년 정도 하면서 정말 논문을 한 두세 편 정도씩 써본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석사를 딱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남들에 비해서 나는 연구적으로는 이미 경험이 단단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석사 과정 또한 되게 순탄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박사를 지원할 때도 이미 나는 석사를 마쳤는데 박사와 같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번엔 내가 좀 이 분야를 좀 바꿔서 나는 원래 이런 컨트롤 쪽을 해가지고 어떤 자율주행 로봇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하버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로보틱스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많거든요. 막 마이크로 로봇도 이런 데도 있고 막 메디컬 로봇 이런 것도 보면요. 연구하는 분야가 진짜 다양해요. 제가 그 단톡방에 여러 번 논문을 보여드리는데 요즘 이 분야에서 되게 핫한 게 막 스웜, 이 새떼라든가 이 막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면 이제 고래가 이게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유랑하고 있는 이런 어떤 스월 무브먼트 같은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로보틱스를 컨트롤하는 이런 연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APS라든가 이런 학회 갔을 때도 이게 바이오야? 아니면 로보틱스야? 이 메디컬이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로봇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나노도 아니고 뭐 컨트롤도 아닌 이 애매한 어떤 이 짬뽕과 융합의 어떤 연구 분야의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부 인턴도 한 2년 했고 석사도 한 2년 해서 남들이 2년 할 때 나는 벌써 한 4, 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오케이. 난 준비됐어. 나는 이제 좀 분야를 확장해 보겠어. 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외국의 그런 어떤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랩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연구를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교수로 임용되거나 연구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는 나는 뭐 로봇 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메디컬 로봇에서 뭐 그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어떤 마이크로 로보틱스를 컨트롤하는 무브먼트의 1인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만의 또 좋은 어떤 전문직의 그런 연구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연구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계공학과인데 제가 기계공학과 박사에서 뭐 그냥 뭐 기계공학과 박사 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재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만의 어떤 이 특색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분야 하나는 정말 내가 제일 잘해라고 하는 그 분야의 어떤 그 최고에 오르기 위해서 저는 정말 남들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 소프트 매터, 하이브리드 매터리얼의 메카니컬 프로퍼티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어떤 펑셔널 나노 컴포짓이라든가 어떤 이런 키워드에 한해서는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실제로 정말 버클리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정말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배웠고 많이 연습을 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연구원 석사 박사는 널렸어요 이 세상에. 뭐 물박사들 이렇게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MIT를 나왔냐, 서울대를 나왔냐, 카이스트를 나왔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어떤 이 그런 걸 바탕으로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고 정말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정말 프로포즈를 따내가지고 정말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니징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데 많은 친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런 걸 일단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요 정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 들어야 되는 과목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모든 과목 다 A뿔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를 알려면요. 잘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 C 맞았고 나는 이걸 A 맞았기 때문에 A 맞은 과목을 좋아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선택이에요. 왜냐면은 C 맞은 과목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학점이 안 좋다고 해서 난 이걸 안 좋아해라고 하는 건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점을 안 좋은 거는 그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 뭐 공부를 안 하고 이건 아닐 테니까 정말 그 공부를 재밌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라 해야 좋은 학점은 어쨌든 필수적인 거고 하니까 우리 학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점을 잘 받으려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복습, 예습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말 시험 볼 때 남들 한 1, 2주일 시험 공부할 때 나는 한 달 딱 잡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학점 정말 좋은 학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학점 받으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면 내가 정말 이 분야의 1인자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연구 분야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게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면 한번 학부 인턴으로 한번 경험도 해보고 1년, 2년 해가지고 논문 실적도 쌓이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내가 뭐 카이스트도 지원할 수 있고 서울대도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하버드나 MIT나 정말 좋은 어떤 주식대라든가 아이빌리그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논문이 있거나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지원자한테 내가 꿀리겠어요. 내가 논문이 있고 연구 경험이 이만큼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대학원에 원하는 분야로 좋은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그 스펙, 연구 역량을 키우는 그 루트는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즘엔 산학 협력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대학원들도 많아졌거든요. SK 뭐 반도체 뭐 이런 뭐 학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현대자동차 뭐 이런 융합학과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아져서 사실은 뭐가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바뀔 겁니다. 이 대학 시스템이.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런 식의 루트가 좋은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되어 왔죠. 그래서 버클리 박사 동기들을 보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일단 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에 1년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한 일찍이 학부 인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논문 실적 쌓은 다음에 대학원 들어가고 전문위원 해가지고 남들 군대 갈 때 자기는 뭐 이런 종기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연구소 들어가서 3년 동안 연구 경력 쌓고 그 다음에 박사 나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박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연구 경력이 벌써 한 7년, 8년 이렇게 쌓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이렇게 버클리에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버클리나 스탠퍼드 갈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연구원이 된다, 꼭 대학원을 좋은 데 간다, 이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런 직업군이 있거든요. 이런 직업군이 너무 중요하고 사회에도 너무 필요한 요소들이고 이런 데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와 경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이런 연구직을 희망한다, 연구직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학부 인턴을 통한 연구 경력, 연구 경험 뭐 쌓고 그 다음에 학점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원에 들어간다. 난 이게 가장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교수님 말씀은 네, 교수님 말씀은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2학기부터 공부를 해가면서 학점 잘 받으면서 어떤 카테고리에 내가 강점이 있고 뭔가 좋아하는지 점점 좁혀나가면서 그쪽 분야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연구 맞아요. 학부 인턴? 학부 연구생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네, 그걸 하면서 연구 실적을 쌓고 맞아요. 그걸로 이제 실적이 쌓이면 이점이 돼서 좋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나요? 그죠? 맞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2학년 때까지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전공 필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조차 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업수학 1, 공학수학 2 이런 걸 할 때 진짜 공부 안 하고 나중에 2학년 끝나는데 정말 미분방정식 못 푸는 친구들이 수두룩하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하나 못 푸는 친구들이 진짜 많고요. 벡터 뭐 복소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역학의 기본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공부해보셔서 알 거예요. 역학이 어려워요. 메카닉스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교수님이 내놓은 이 슬라이드 하나 복습하고 이거 그냥 식 외워가지고 시험 들어간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50점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이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해하는 순간 굉장히 아름다운 클래식한 학문이고 그거를 이해해야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전공 필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보다 좋은 학점을 많이 만드세요. 좋은 학점을 만들면 왜 좋냐면요. 기회가 많아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직? 본인이 로봇 엔지니어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 밖에서 의전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유리하고 나중에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그 교환학생도 대학원에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건 연구를 하는 곳인데 이 연구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를 기반으로 어떤 무언가 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학문적인 발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살짝씩 창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대부분의 지식이 사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공부를 하는 거는 지식 습득의 한계가 엄청 많고 효율적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못해 SCI급 논문을 쓴다 혹은 이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내가 뭔가 투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거나 영어 문화권에 내가 되게 익숙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공부랑 관련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자로서의 역량이에요. 연구자로서의 역량이라는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영어가 기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학생 같은 걸 간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인데 이 교환학생도 결국은 학점으로 거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로봇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과 메카니컬 엔지니어 이 세 가지가 짬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세 가지 중에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진짜 그런 다양한 분야 속에 내가 정말 융합된 인재로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원하는 연구실이 전기전자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 같은 거 혹은 부전공 같은 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학점이 좋아야 돼요. 왜냐? 복수 전공 커트라인은 학점으로 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학점을 잘 따시면 돼요. 다른 거 일단 신경 쓸 필요 없이.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막 어떤 사람들은 개강하자마자 아침 막 5시부터 막 도서관에 가서 자리 맡은 다음에 막 공부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연구라고 했던 건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막 잘 어떻게 뭐 분석을 하고, 라이팅을 해가지고 논문을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활동의 메인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어떤 내 타임 매니지라든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폴리틱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순간 좋은 연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물론 이론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I don't give a fuck 이러면서 그냥 나는 혼자서 독고다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연구가 그런 연구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뭐 핵융합이라든가 뭐 퀀텀 메카니즘,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거 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도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면 이런 폴리틱스 이런 것들에 잘하려면 사실 뭘 해야 되냐면은 동아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정말 공대생들이 하는 이런 과생활 이런 거 말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밍글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 활동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한번 내가 이제 리딩하는 어떤 리더십 같은 것도 좀 경험해보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해라 이렇게 돼서 좀 미안한데 내가 한번 지지나 멘토링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한 학기에 세 가지 정도의 액티비티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세 가지 정도는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예를 들면 학점 아니면은 학점이 될 수도 있고 학부 인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대회나 공모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내가 보니까 저도 대학교 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이상이 되면은 조금 중심을 잃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좀 성취하는 게 좀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하냐면은 최소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아 정말 이 한 학기는 내가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 학기 2학년 2학기 올라가니까 나 이번 2학년 2학기 때 막 6전공이야. 막 6전공에 막 교양 하나 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한번 정말 잘 받아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first 뭐 타겟 혹은 뭐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골이 그 first 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내가 2학년 2학기니까 아직 학부 인턴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할 때 토플이라든가 뭔가 이런 점수가 있으면은 되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으면은 그래 나 한번 토플 공부를 한번 해봐서 이번에 뭐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한번 토플 점수 90점을 넘겨봐야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세컨 골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뭐 2학년 마지막에 동아리 같은 걸 좀 이제 해서 뭐 여기서 한번 이런 것들 좀 사람들과 한번 친해져 봐야지. 이런 어떤 릴레이션십 같은 거,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도 한번 좀 넓혀 봐야지. 인맥 같은 것도 넓혀 봐야지 해서 한 3. 요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원하는 어떤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치밀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저는. 그래서 막 결국 교환학생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교환학생도 가게 되고, 회사 인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 고려대학교에서 유명한 어떤 경영 컨설팅도 하게 되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 이렇게 관련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했기 때문에 뭐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생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이거를 정말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슴에 얻고 하면 손을 얻고 가슴에 손을 얻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는지, 뭐 주무르하면서 딴짓하지 않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챙겨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시간 효율적으로 그 성과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안 돼 있죠. 근데 아마 저랑 멘토링을 해서 내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원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학점이 중요하구나. 교환학생이라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네. 연구 경험도 빨리 쌓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뜨뜻뜨 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1분 1초를 소비하는 데에 정말 에너지와 신경을 많이 써서 값지게 의미 있게 쓸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의 진로를 크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마인드셋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치열하게 매정하게 사는 것도 또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즐겁게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예. 혹시 또 다른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볼래요? 제 이제 전체적인 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건, 좀 도움받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이제 2학년 이후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선호주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다음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에 관해서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네, 보시고, 줌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항상 보내면서 기다리면서 또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나는 그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인생은 결국 자기 만족이라서 내가 뭐가 됐든 내가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기왕 살 거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나 다 얻어내면 멋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더 욕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포텐셜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게 진짜 뭐 정말 무궁무진해서 그게 진짜 대단한 건데 참 이게 어렵죠. 이걸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요. 이거에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가 받은 게 뭐가 받았냐면 이 전공 선후수 체계라는 걸 받았고 이걸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걸 보여드리면은 학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릴 건데 질문이 뭐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하는 제가 다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테크를 타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입니다. 지금 2학년 1학기에 선수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재료역학 원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수님 이제 필요하시면은 공개하셔도 돼서 학교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네네네. 제가 그럼 이거 공유를 좀 할게요. 잠깐만요. 에어드랍이 안 되네. 잠깐만요. 오케이. 이렇게 안 되겠다. 제가 요거 글씨를 좀 빼고 요거까지만 좀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2학년 1학기까지 쓴 거는 다 들으셨어요? 과목을? 제가 이렇게 집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일이
2학년 1학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1학기까지 나오고 갑자기 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제 쪽에서 선수 과목, 후수 과목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쉽게 하게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 기계공학과 교과목 체계 뭐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2학년 1학기 때 뭐가 있냐면은 재료역학 1하고 기구설계학, 그다음에 연력학 1,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뭐 프로그래밍 이렇게 있어요. 요거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이거 다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다 학점 잘 나왔어요? 연력학은 제가 좀 어려워서 연력학은 좀 안 나왔고 나머지는 다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가시면 되고요. 2학년 2학기 지금 과목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재료역학 2, 뭐 일반적인 기계공학과가 다 이렇죠. 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동력학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2가 있는데 이 연력학 2는 사실 노란색이 아닌데 이 학교가 연력학 2에서 파생되는 게 없네요. 이거는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연력학 2가 있고 유체역학 1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기계공학과에서 이거 하는 걸 똑같아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는 이제부터 선택인데 여기서부터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기 카테고리가 자기 어떤 그 테크트리가 달라지거든요. 뭐 디아블로 해봤어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디아블로 안 해봤나? 디아블로는 무슨 뭐 분리소선이 뭐 무슨 오브소선이 옛날에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 테크트리거든요. 보면 이제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4학년 1학기 때 지금 보니까 요 3학년 1학기 때 다 선택이고 4학년 1학기 때 최종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은 2학기 때 이때 최종적으로 있는 게 CA 해석, 그러니까 Computer Aided Engineering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산 재료 자동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일단 적어놓고 말씀드리겠는데 생산 로봇, 그다음에 에너지 변환 및 동력, 그다음에 환경화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밑에 보면은 기계공학 실험 이런 건 아니고 좀 보면 이제 뭐 HVAC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CA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 재료 쪽이에요. 이게 막 유한요소법 아니면 머신러닝 통한 뭐 디자인 최적화 이게 약간 고체 재료 쪽이거든요. 이게 굳이 제가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런 거예요. 생산재료 자동화라는 거는 아까 제가 생산 설계 쪽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로봇 이쪽은 이제 컨트롤 제어 쪽이고 동력학 및 제어 쪽이고 에너지 변환 및 동력은 이제 연료체 에너지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밑에 있는 환경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있지만 HVAC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냉동 공조니까 이런 것도 연료체 에너지고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제어공학 이런 것도 다 컨트롤.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체 에너지, 동력학 및 제어, 생산 설계, 고체 제로 이 네 가지 혹은 뭐 지금 보니까 바이오 자체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본인 학교에 바이오 쪽을 전문하는 그런 교수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나노 이런 것도 없는 거니까 그쪽 교수님도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인 기획과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카테고리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뭔가 동력학 및 제어가 좋아. 그러면은 생산 로봇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동력학 뭐 이런 건데 사실 보면은요 이 카테고리가요 되게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게 딱딱딱딱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병렬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력학이 있는 다음에 진동공학하고 그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동력학 다음에 제어공학 한 다음에 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체역학 1이 있고 유체역학 2인데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선후수 체계는 조금 별로 이렇게 좀 도움이 안 되는 선후수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학교 학생이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냐면은 나는 다양하게 들어볼 것 같아요. 4학년 1, 2학기 때 어차피 선택할 거 뭐 왜냐면 어차피 이 테크트를 보면은 이거 들어야지 이거 들을 수 있고 저거 들어야지 이거 들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쭉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병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이 그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3학년 1학기 때 듣고 싶은 거 하나씩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꼭 3학년 1학기 때 거 못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열리는 과목은 1학기 때 열리고 2학기 때 열리는 과목은 2학기 때 열리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는 거 좀 들어보고요. 4학년 1학기 때 꼭 4학년 1학기 때 있는 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 3학년 1학기 때 과목을 또 들어도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다양하게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나의 전문성은 어디서 만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4대 역학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서 딱 맞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거에 좀 더 맞는 학부 인턴을 통해서 저는 좀 전문성을 쌓으려고 할 것 같고 과목 자체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선우수 책에는 별로 솔직히 얘기하면 참고할 거리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가 3단계 이상 나가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연력학 원 한 다음에 열전달 있고 끝이잖아요. 원래 보통 같으면은 연력학 원이 있고 열전달을 배운 다음에 나노스케일 히트 트랜스퍼라든가 퀀텀 메카닉스를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CA 해석 같은 경우도 재료학학 2를 배운 다음에 뭐 기계공자법보다 바로 CA 해석이거든요. 이런 게 어딨어요. 뭐 유한요소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컨티뉴 메카닉스도 좀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가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 표는요 기껏해봤자 단계가 2단계나 3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별로 참고할 필요가 없는 체계이고 그냥 본인은 졸업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이 몇 점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이수학점을 열심히 그냥 들으셔서 좋은 학점을 받으시면 돼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다만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부 인턴을 통해서 채우면 된다. 이 얘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했었나 보네요. 네,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학점 받으시면 돼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학점 받으면 돼요. 그거 꼭 4.5 만점에 4.5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4.5 만점에 4 정도만 받으면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4.5 만점에 4.5 받은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올인을 했다는 거거든. 그건 분명히 어딘가는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면회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아리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영양소도 그렇지만 어떤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결국 건강하진 않아요. 건강한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 4.5 만점에 그냥 보통은 A. 어쩌다가 좀 B끝에서 B뿔 괜찮아요. 나머지에서 좀 A뿔 받고 이렇게 해서 한 4 정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거에 좀 자기가 원하는 어떤 활동도 좀 해보시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로 접근하는 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 생각입니다. 뭐 다양하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부 인턴 관련해가지고 어, 너무 두루뭉실하게 생각했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게 따로 학부 인턴을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계실 건데 각자 랩이 있고 연구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하고 계시면 제가 따로 컨택을 해서 뭐 나올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학부 인턴을 시작하면 되냐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거는요. 일단은 제 채널에 가서 학부 인턴이라고 검색을 해본 다음에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 너무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요, 물론 요즘은 2학년 때, 심지어 1학년 때부터 학부 인턴 하는 애가 있거든요. 제가 버클리 마지막에 졸업할 때 학부 인턴에 하나 들어왔는데 1학년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미국은 또 대학 시스템이 좀 달라요. 미국 애들은 고3 애들이 AP라는 거를 과목을 신청해가지고 대학교 수업을 미리 듣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만 대학교가 헬인 것 같잖아요. 미국은 더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걔네들은 고3 때 대학교 수업 12개 막 이거 A 받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좀 다른 의미로 좀 빡센데
그런 애들이 막 요즘은 1학년 때부터 학부 인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학부 인턴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채널 가서 학부 인턴을 쭉 보십시오. 그냥 제 채널 가서 학부 인턴 혹은 갓준표닷컴에 가면요 멘토링 그 요약한 채널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갓준표닷컴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요약 멘토링만 쭉 모아둔 게 있거든요. 그럼 컨트롤 F란 다음에 학부 인턴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로 검색해도 괜찮은데 일단 그걸 쭉 보시고요. 그러면 네.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뭐 학부 인턴을 했는데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학부 인턴 하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컨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뭐 학부 인턴에서 좋은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부 인턴 하는데 이제 뭐 지겨워졌고 뭐 이제 뭐 매너리즘이 오는데 어떻게 정말 다양한 내용이 많거든요. 일단 그거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은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4대 역학 열심히 공부하고 공학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좋은 학점을 딱 받아내는 거를 일단 포인트로 하고 필요하다면 어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라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나중에 그 영상 쭉 보면서 학교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이 어떤 교수 연구실 어때요? 이렇게 좀 물어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학부 인턴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얘기해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죠. 네. 정말 맞습니다. 이 그래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저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별로 멘토링을 그러니까 시청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뭐 일요일이라서 그리고 제가 그 K님이 갓준표 멘토링 신청회 게시판에 너무 장문의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 진짜 그거를 보면서 아 요즘 애들은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한편은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대학원 4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회사 갔고요. 남들 다 취업하니까 그냥 저도 취업했고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취업하고 나니까 그때 대학원 나왔던 석사나 박사 했던 그런 형 누나들이 같은 조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형 누나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원 어떤 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이 괜찮은 데인 거예요. 공부도 더 하는데 나는 대학원을 하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2년에서 5년 정도 돈도 못 벌고 나중에 다시 똑같이 신입사원 들어오니까 뭐 회사 들어가더라도 막 7년에서 뭐 5년 정도 손해도 보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 형들은 나보다 더 2년 먼저 직급 딱 해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렇게 연차로도 손해도 아니고 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교수님이 월급 삼아 주는 금액도 있고 결국은 내가 대학원을 통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벌지 못하는 어떤 신입사원의 월급 또는 뭐 연봉? 요 정도더라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집에서 조금 뭐 빚이 있거나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가게를 책임져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학원을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면 공부 더 많이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전문성 있게 더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회사 갔다가 대학원 갔어요. 퇴사하고. 근데 그게 저는 좀 돌아갔긴 했지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탁탁탁 진행이 되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굴곡도 있게 좀 이렇게 좀 샛길로 새기도 하고 좀 돌아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뒤로 뒤쳐져가지고 또 반대로 가기도 하고 원래 그렇잖아. 원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꼴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유랑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막 너무 그냥 제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게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잘 하세요. 그리고 뭐 내가 공부 얘기만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세 가지 골 중에서는 먹방 탐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다양한 게 많을 수도 있어. 뭐 유튜브를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막 이렇게 국한돼가지고 막 공부만, 연구만 막 이렇게 하는 생각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되게 다양하니까. 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그만큼 재미있고 여러분들은 20대 초반에 진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진짜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나는 서울대가 아니니까 못해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부딪히면서 인생 뭐 별거 있어라면서 좀 이렇게 도전도 좀 해보고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래 남들이 저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이런
조언들만 너무 막 이렇게 믿으면서 하지 말고 때로는 내 신념을 좀 가지면서 좀 우직하게 좀 나아가기도 해보고 난 그렇게 좀 부딪히면서 다양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걱정 막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제가 얘기했던 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재밌게 살아보십시오. 예.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궁금할 거 없으시죠?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뭐 좀 도움이 됐다는 게 더 나을 될 거예요. 다행이고 네. 나중에 강의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본질 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서 내가 진짜 이 과목이 진짜 좋아하고 이쪽으로 연구를 해야겠고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나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